안녕하세요.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저는 청와대 부대변인 고민정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청와대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외신 소식 자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각종 외신들이 올해를 마감하는 특집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영국 시사 잡지인 이코노미스트에서 매년 올해의 국가를 선정하고 있는데요. 눈에 띄는 기사가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 올해의 국가라는 것은 2013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긍정적인 방향으로 뚜렷한 변화를 보인 나라, 그리고 세계를 더 밝게 만든 나라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한국과 프랑스가 최종 경합에 올랐다는 소식입니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프랑스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한국이 여기에 올랐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최종 경합에까지 오른 이유가 궁금하시죠? 한국은 한반도 긴장 고조, 또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 보이콧을 잘 헤쳐나가면서 부패 적결에서 큰 진전을 이뤘기 때문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게 올해는 매우 특별한 한 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북한의 위협으로 인한 긴장감이 극도로 고조되었다는 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서로 모욕적 표현을 주고받았다는 점, 이런 상황 속에서도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차분하고 품위 있게 견뎌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국내에서도 위기 상황들을 잘 타개해 나갔다는 점을 또 들고 있는데요. 대규모 시위와 부패 수사로 전 대통령은 수감된 상황이라는 것, 그리고 한국 최대 재벌 총수가 수감된 것,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면서 한국은 끊임없는 핵 재앙의 위협 속에 살아가면서도 국내에서 정치적 부패를 척결하는 데 큰 진전을 이루어낸 한 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올해는 이렇게 이코노미스트에서 선정한 올해의 국가 가운데 2위를 한 것이죠. 1위는 프랑스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이런만큼의 성과를 이뤄낸 데에는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노력과 또 결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좋은 일자리를 위해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 3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은 최저임금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일부 언론에서 잘못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서 여러분께 바로잡기 위해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30인 미만 사업장만 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30인 이상 직원을 둔 사업장들이 직원 수를 줄인다는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억지로 직원 수를 줄인다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일자리 안정에 위협이 된다라는 주장인데 진짜 이게 사실이라면 큰일 날 일이죠. 그래서 고용노동부의 내용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일부 언론에서 우려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원금을 받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감원을 한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해당 사업장의 피보험 자격 상실 사유를 통해서 모든 걸 다 확인할 수 있고 체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안심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 지원금은 안정된 일자리 그리고 좋은 일자리를 위한 기본 정책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은 물가 인상과 시대 변화에 따라서 노동자가 받아야 할 최소한의 임금이죠.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될 작은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도 지원 대책 또 기준들 잘 정비되어 있으니까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따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저희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개됐었던 청슬신잡 혹시 보셨습니까? 오늘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주실 분, 청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청슬신잡, 일단 뜻부터 좀 궁금한데요? 네, 뭐 많이들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지만 청슬신잡, 네. 그 예능 프로 알쓸신잡을 저희가 살짝 패러디를 해봤습니다.
청와대에 대한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 그래서 청술 네. 신잡이라고 제가 좀 따라 해봤어요. 네, 인기에 편승을 해서 그런 뜻입니다. 네. 그런데 과연 이 청술 신잡이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 네, 이 네. 화면입니다. 황교익 선생님이 이제 진행을 하시고 박수현 대변인, 정혜승 비서관, 신지연 비서관, 그리고 윤영찬 수석 이렇게 네 분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이런 콘텐츠를 어떤 의도로 기획을 하게 됐는지가 참 궁금하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저희가 열린 청와대, 소통하는 청와대를 추구를 하면서 네. 저희가 이렇게 11시 50분에 고 부대변인의 진행으로 이런 라이브를 하는 것도 전부 소통의 일환이잖아요. 그런데 뭐 대변인이나 여러분들이 다 열심히 소통하고 있지만 좀 대중들에게 친숙한 컨셉으로 우리 청와대 안에 일하는 사람들을 좀 소개도 하고 싶고 네. 어떻게 일하는지, 청와대 사람들은 뭐가 다른지, 또는 이제 정부와 국정을 운영한다는 것이 또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그냥 가감없이 탁 터놓고 방담 형식으로 재미있게 만들어 보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네네. 예, 이런 의도로 예능 컨셉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 얘기는 다른 분들도 하실 수도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저희가 애초에는 저희가 국민소통 수석실 외에 다른 수석실에 좀 많은 분들을 섭외를 요청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이런 시도가 지금 처음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좀 어려움도 많이 시험 느끼셨고. 방송 그렇죠. 사실상 이제 파일럿 방송 개념으로 저희 국민소통 수석님과 네. 이제 비서관들이 출연을 했는데요. 뭐 기회가 된다면, 또 여러분이 많이 좋아해 주신다면 더 많은 분이 또 출연하실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기대를 해봅니다. 네. 사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도 늘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있어서 조금은 어수룩하고 또 좀 어수선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지금. 방송이라는 거. 네, 그리고 지금 우리, 나가는 사진. 네, 윤영찬 수석님 얼굴에 뭘 뿌리는 건지. 지금 이제 머리에 우리 또 윤영찬 수석님의 트레이드 마크는 이제 숱이 많지 않지만 항상 헝클어져 있는 그런 이제 헤어스타일인데, 예. 이걸 이제 가다듬는다고 헤어스타일리스트께서 스프레이를 뿌려주시는데, 그걸 못 참고 저렇게 인상을 쓰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아마 저렇게 화장을 받아보신 게 없었을 거의 그럴 기회가 많이 없으셨는데, 최근에 이제 브리핑을 하면서 미모에 좀 네. 관심을 갖고 계시긴 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전날 이제 굉장히 바쁜 와중에 잠시 네. 짬을 내어서 한 40여 분 동안 촬영을 했는데요. 분위기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또 이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박수현 대변인과 윤영찬 수석의 라이벌 관계, 네. 뭐 저희는 뭐 찬이와 현이로 설정을 해놨는데, 또 박수현 대변인이 어르신이다 보니까 또 오성과 한음이라고 옛날식으로 오성과 이렇게 언제적이에. 네, 그러면서 서로 뭐 체력이 1km를 뛸 수가 없을 거라는 이런 디스전도 하시고, 아무튼 굉장히 이제 화기애애한 즐거운 분위기에서 좀 일반 브리핑을 하거나 그럴 때와는 달리 그냥 편하게 그냥 친한 사람들끼리 방담하는 느낌으로 진행을 하면서 또 국민분들께 여러 가지 정보, 뭐 순방에 대한 뒷이야기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는 오랜만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페이스북과 트위터 개인 계정에 소식을 전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19일에 경강선 KTX 개통을 맞아서 행사를 가졌죠. 이제 헬로우 평창 올림픽 홍보 사이트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20분과 함께 짧은 강원도 여행을 갔다 왔다, 이렇게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참 저 페이스북 글을 보면은 이 평창 올림픽 성공에 대한 좀 대통령의 기대, 바람, 그리고 간절함. 이제, 간절함이 네. 너무 느껴지죠.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지만 시민들의 참여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렇게 밝히면서 또 헬로우 평창 사이트까지 친절하게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이 시간에 말미에 보여드렸던 영상 있잖아요. 네. 도시락 드시는 영상, 그런 것도 같이 공유를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시민들과 함께 도시락 식사도 하시고 이야기도 나누고, 무엇보다도 평창 동계올림픽이 평화의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또 전 세계를 향한 평화의 메시지가 나갈 수 있도록 모두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오늘이 또 중요한 날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오늘로 50일 남았습니다. G50.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홍보대사가 된 게 G200 행사 때, 홍보대사가 돼서 이제 큰 명함도 받고 했는데, 네. 벌써 50일밖에 남지 않았다니 참 시간 빠르네요. 지금 그러면 성화는 계속
돌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성화는 지금 전국 순회를 하고 있는데요.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 올림픽 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성화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 올림픽 토치 릴레이로 검색을 하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열리고 있는 평창 동계올림픽 직접 가셔서 그 뜨거운 열정과 함성들을 느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는 오지 못할지도 모르잖아요. 우리 생애 올림픽이 네,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88년도 서울 올림픽 이후에 30년 만에 열리는 올림픽이지 않습니까? 우리 그때 한번 가죠. 갈까요? 11시 50분 평창입니다. 어떻습니까? 괜찮은데요? 네. 뭐 따뜻하게 입고 가야 되긴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또 영상 하나를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나중에 업로드를 또 하실 계획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방송 끝난 다음에 오후에 저희가 또 작은 영상 선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네. 청와대 관람 많이들 신청하시잖아요. 아, 본관하고 녹지원. 네, 관람을 많이 신청하시는데 너무도 많은 분이 신청을 해주시다 보니까 이제 주말 관람은 참 현재로서는 어렵고 네. 내년도 봄이 지나야 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청와대의 아름다움, 역사성 나누고 싶은 마음에 네, 이렇게 청와대 관람 오신 분들과 함께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청와대 관람을 오신 저 관람객들이 청와대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셀카로 소개를 하는 영상인데 아주 재밌어요. 네. 그래서 이 방송 끝난 다음에 저희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으로 다 올려드릴 테니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진 속 인물이 혹시 내 친구는 아닌지 나는 아닌지 한번 찾아보시고 서로 이렇게 공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또 많은 분들 올라와 주셨어요. 엄영란님, 김혜영님, 박종희님, 김용님. 감사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하늘빛님께서는요, 청슬신잡 정식 프로그램을 해주세요. 네. 그리고 오소리님께서는요, 페이스북, 유튜브로 언제나 볼 수 있고, 볼 수 있어요. 많이 봐주세요. 하셨고요. 너무나 재미있었습니다. 청와대 뒷얘기 많이 해주세요. 라고 복성숙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 오성과 한음 이 구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고 계시고요. 네. 곽학종님께서 제안을 주셨는데요. 네. 전국 방방곡곡으로 다니는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봉송 청와대에서 한번 그곳으로 가서 네. 격려를 좀 해주십시오. 아, 우리가 가는 거. 네네. 네, 저희들도 늘 열려 있습니다. 우리 성화봉송 주자로 고민정 부대변인 어떠세요? 우리가 같이 하는 것도 뭐. 같이 들고 이제 수호랑 근데 반다들 뭐 우리 함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뭐 필요하시면 필요하시면 조직위에서 연락 주세요. 제가 고부대변인 섭외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제 끝날 시간이 다 됐나 봅니다. 네, 저희 말이 많아지는 거 보니까. 네.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는 여기까지고요. 내일 다시 이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